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차고 예민걸입니다. 오늘 제 상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 보이거든요. 오늘 저한테 있었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심각하네. 우리 예민걸. 우리 예민걸 오늘 심각해. 첫 번째, 번아웃에 대하여. 여러분 이제 번아웃이라는 말 지긋지긋하죠. 직장생활 1년만 해도 걸릴 수 있고 조금 일을 많이 하고 뭐 야근 많이 하면 나 번아웃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별로 듣기도 싫고 이제 막 별다른 생각도 잘 안 드는 그런 단어인데 그게 저한테 올지 몰랐어요. 번아웃과 무기력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왔어요. 저는 92년생이거든요. 32살쯤 됐겠죠? 이제 나이 계산 잘 안 되긴 하지만 총 회사 경력은 한 8년 정도 되고요. 지금 회사에서 일한 지는 한 4년, 2주 지나면 4년을 딱 찍어요. 근데 이번엔 좀 심하게 와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한 몇 주 전부터는 자기 전에 내 인생은 고통뿐이야. 살아있는 건 고통뿐이야. 이런 생각만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 땅을 파고들면서 생겼어요. 내가 잘못했던 것들만 생각하고 내가 못하고 있는 점만 생각하고 자책하고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서 내일 출근을 안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라도 났으면 좋겠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일 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출근길에 버스에서 쓰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내가 출근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특이 케이스인 게 불안장애가 있어요. 8년 전에 공황장애가 와서 항불안제를 계속 먹고 있는 상태이고 혼자서 대중교통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예랑이가 버스를 환승하면서 저를 항상 회사에 데려다줘요. 회사에서 10분 거리에서 버스를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10분 걷는 것조차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10분을 걷는 것 자체가 되게 고역이고 왜냐면 나는 가기 싫은 곳에 가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는 길에 내가 혹시나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 차도에 뛰어들거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무섭네. 그 10분 사이에 나한테 뭐 공황이 온다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까지 오게 됐어요. 거기에서 저는 또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네가 버스를 한 번 더 갈아타라. 그래서 10분조차도 걷지 않고 저희 회사 앞에서 버스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 2분만 걸어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했었나? 회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매일매일 갔던 회사를 하루는 얘랑이한테 오늘만 당일 연차를 좀 쓰고 집에 가서 놀면 안 돼. 어리광 부리기를 했는데 하루 한두 번은 받아줬어요. 이 회사라고 뭐 당일 연차가 당연한 회사는 아니지만 얘랑이 회사에서는 사실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도 저 때문에 한두 번 받아줬는데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생기니까
남편도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고, 저는 근데 출근은 못하겠고, 그럼 혼자 쉬면 되지 않느냐. 저는 혼자 쉬는 걸 못해요. 이게 가장 고쳐야 될 거긴 한데, 저는 혼자 있는 걸 못해요. 못하는 게 어딨어.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우울증의 일부라고 할까요? 아니면 약간의 분리불안 증상이라고 할까요? 같이 쉬고 싶은 마음이 어쨌든 있어서 어느 날은 남편이가 너 그만해 이러고 그냥 간 거예요. 출근을 어쨌든 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제가 내가 막 죽어야 막 내가 진짜 힘든 걸 알겠냐고. 너 이렇게 가면은 또 이거 나 마지막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펑펑 울면서 막 카톡을 남기고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하고 회사도 안 들어가고 남편 전화도 안 받고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가지고 세상을 잃은 사람처럼 펑펑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남편이 회사를 안 갔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남편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막 10통씩 하면서 저를 데리러 왔죠. 데려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냐. 저는 엄청 걱정을 해줄 줄 알았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거면 나는 사별보단 이혼이 낫다 까지 하면서, 물론 그러지 말라고 한 말이었겠죠. 저를 정신 차리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더 마음을 못 잡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을 아예 수면 위로 올리지 않고 참아내면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었어요. 그냥 너무 회사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휴 후유증이 있다거나 휴가 후유증이 있다거나 그냥 참고 다니면 다시 일상이 돼서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참는 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싶어서 오늘 아침에는 버스를 내려서 나 이제 회사에 가서 솔직하게 내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휴가를 받아오겠다. 근데 너도 힘들겠지만 좀 같이 쉴 수 있게 회사에 말을 해서 같이 휴가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네 회사도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고 휴가를 받아왔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가? 서로 오전에 회사에 이제 급한 것을 인수인계를 해주고 오후 돼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일주일 쉬니까 좋아하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나야 좋지. 남편은 좋을 게 뭐 있어. 나 때문에 회사에 나쁜 말 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휴가를 받아냈고 일주일 쉬고 그래도 안 되면 2주 쉬어라. 추석 때까지 그냥 푹 쉬고 와가지고 해라 라고 얘기를 받고 온 상태입니다. 이게 저의 번아웃 증상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번아웃 검색하면 뭐 퇴사를 하거나 그런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여행을 갔다 오거나 하라고. 근데 저같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해결인가요? 일단 주어진 시간 동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취약한 점이 스트레스를 혼자서 해소를 잘 못해요. 예전에 심리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해보세요. 비가 오는 날 길거리에 있는 나를 그려보라고 했던가? 근데 저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이렇게 엄청 끝이 없는 도로에, 제 끝없는 도로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쇼츠에도 있지만 끝없는 도로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산을 쓰고 있는데 저만 우산이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해석을 들어봤는데 비라는 게 스트레스 요인이고 우산은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내 스스로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K 장녀로 자라나가지고 심지어 편부 가정에 동생 둘에 그렇게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집안에서 알아서 밥을 먹고 알아서 공부를 하고 알아서 애들 챙기고 알아서 내가 바르게 자라고 그런 거에 되게 묶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 온몸으로 받아내고 참고 이겨내고 씩씩하고 너무너무 기특한 어린이로 자란 거지. 근데 제가 그렇게 살다가 20대 초반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와, 그때가 2013년 이때쯤이었는데 공황장애 하면은 처음에 좀 이슈화가 된 게 김구라님이나 이경규님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부터 좀 저는 대중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걸렸을 때만 해도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이해도가 높은 질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 집이 어떤 집안입니까? 충청도 대전 집안인데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희 집 분위기 자체가 다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남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나약한 소리를 한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지금은 많이 멀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공황장애가 온 것도 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고 좀 쉬어가야 하고 이런 거를 너무 둔감해서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인데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는 병원도 많이 없었고 그런 병원을 혼자 찾아가기에도 너무나 어렸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내 몸과 정신이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것은 뭐 내가 지금 있는 불안이 더 강해져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이나 이렇게 크게 될 수 있는 폭발 직전의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뭔가를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게 직감으로 느껴졌어요. 한 10년 만에 그걸 깨달은 거죠. 정신병은 미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너무너무 회사가 힘드신 분들 회사에 솔직하게 말하고 쉬어도 된다.
지금은 그런 걸 좀 이해해줄 수 있는 어떤 상식이 대중화된 상태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 회사 저는 한쪽 다리 3주째 깁스했을 때도 그냥 출근을 했었거든요. 다리 질질 끌고 외근 나가고 했었는데 오히려 정신이 아플 때 쉴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꺼내면 진짜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차라리 몸이 성치 않으면 차라리 내가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보이는 곳이 아프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면 솔직하게 말을 하고 쉬어라. 어쨌든 그렇게 잤어. 그래서 일주일간의 휴직을 받게 됐고요. 어차피 결혼 준비 때문에 하루는 미리 연차를 올려뒀던 날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4일의 연차를 더 쓰게 된 건데 그동안 조금 체력적으로 딸리는 부분, 맨날 청첩장 모임 가고 결혼 준비하느라 많이 못 쉬었던 부분이 있어서 체력이 힘들면은 정신도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푹 쉬는 거를 먼저로 하고, 그리고 제가 운동을 다리 다쳐서 아예 못해서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리 때문에 격한 운동은 하고 싶지만 못하고 요가를 매일매일 하기, 좀 다리 괜찮으면 수영도 하고 싶긴 한데 요가 매일매일 하기, 마사지 받기 결혼 준비 많이 해두기, 그리고 맛있는 거 많이 먹기, 이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신경정신과라든지 공황장애나 이런 거에 한 맺힌 게 진짜 많아서 얘기하자면 끝도 없어요. 제 남자친구가 항상 저를 데려다 준다 했잖아요, 출근길에. 저를 애기라고 부르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애기 어린이집에 맡기고 회사 가는 것처럼. 또 내가 떨어져 있는 거 싫어하니까. 근데 어느 다른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일할 때는 지하철역으로 출근을 했는데 회사가 완전 역세권이어서. 근데 출근 시간이 같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을 많이 마주치잖아요, 플랫폼에서, 출구에서.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항상 남자친구를 대동하고 출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네 남자친구 되게 사랑꾼이다. 근데 또 여초회사였거든요. 여초회사, 이거는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회사의 분위기를 말하자면 다 여자고 제가 거의 막내뻘이었고 거의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나는 맨날 남자친구를 회사 앞까지 막 끌고 오는 거지. 그것도 막 그런 손잡거나 이렇게 스킨십은 최대한 안 했지만 뭐 다정한 모습으로 출근을 하는 거를 항상 보여주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봐서 나 아파서 도와주는 거다 하는데 절반 이상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지하철을 탈 때 항상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출근길 겹치는 사람들. 제가 내리는 역 말고 타는 역 보면은 여자분이 눈이 안 보이시고 남자분이 이렇게 팔로 에스코트해서 항상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는 그 커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커플들은 내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저분이 불편해서 저분이 도와주는구나, 이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저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불편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도와주는 거고. 물론 그분이 더 힘드시겠죠. 힘들고 더 많이 불편하시겠죠? 근데 그분과 저의 차이점은 외관으로서 티가 나느냐 안 나느냐만 달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시리에 빠진 적이 있기도 합니다. 번아웃이 온 이유를 말해볼까요? 일단 저희 회사는 완벽한 9to6이에요. 야근도 잘 안 하고 업무 강도도 그냥 다른 회사랑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고 일이 엄청 하려면 할 수 있는 수준인데 글쎄요. 제가 그렇게 막내도 아니거든요. 나름 과장님이에요, 과장님. 제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뭐 예를 들어 막내라서 짬처리를 당해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사 스트레스 받고 맨날 야근하고 폭언을 당하고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친구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편이라 그것도 아니고 또 제가 엄청 팀장이라서 임원으로서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 과도기에 있었거든요. 내가 실무를 와다다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컴펌을 와다다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 채용 공제가 끝나면 애들이 조금 그만둬요. 그래서 막 정들었던 친구들이 막 쌩하게 가버리는 것이 와 저도 어릴 때 막 좋은 회사 가고 싶어가지고 가차없이 이직하고 했는데 이게 팀의 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팀을 꾸려가는 리더로서 아이들이 그렇게 떠날 때 저는 보내주는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털어냈어요. 가는 친구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건 편집해야 되겠다. 그 친구들이 저의 지금 번아웃을 준 영향은 한 3%? 5%? 왜냐면 이것도 제가 시니어가 되기 위해서 배워가는 하나의 사회의 순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학습해가는 과정인 것이고 여러분 결혼 준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처럼 돼요. 결혼 준비 진짜 별거 없거든요. 되게 엄청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어쨌든 엄청 손에 꼽는 대소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나는 여성이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의 결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근데 남들 신경 1도 안 써요. 저는 저 우주 차고 예민거리잖아요. 모든 것에 서운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남편이랑 싸우기. 내가 왜 결혼 준비 다 하냐.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결혼 준비하는 여자들은 뭐 100% 이걸로 다 남편이랑 싸우니까.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뭐 두 번째 가족들이 내 결혼에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지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신혼집에 아직도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지? 나 웨딩드레스 입는 날 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지? 이런 것들 막 서운해하고 이러는데 그랬어요 제가. 근데 뭐 어쩔 거야. 남들 뭐 내 결혼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막 뭐 내가 결혼 준비하는데 회사에서는 내가 결혼 준비하는데 나는 막 퇴근하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식전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 막 업체 서칭도 해야 되고 셀렉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데 회사에서는 왜 나한테 일감을 안 덜어주지? 이런 것들? 근데 말이 되나? 일감을 어떻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심했어요. 나 자신을 너무 갸륵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 결혼 준비하는 사람인데 약간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나 결혼 준비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저희는 막 주말에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싸가지 없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 진짜 공주병이야. 다들
뭐 결혼식 전날에 출근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30분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드레스 어떤지 그냥 나밖에 신경 안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막 고민 상담하면은 너 그날 내가 어떤 드레스 입었는지 기억나? 나도 기억 안 나.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무 과몰입을 했었다. 과몰입을 해서 피로도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다. 식전 영상 같은 것도 저는 그냥 어차피 사진 템플릿에 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내가 컨펌을 하고 여러 번 수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막 그게 막 신경이 쓰이는 거야. 막 오늘 집에 가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씻고 그거를 컴퓨터로 켜서 확인을 하고 뭐 컨펌 메일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너무 과열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내 자신에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근데 내일 모레 본식 드레스 보러 가는 날이야. 그냥 내가 행복한 선까지만 열심히 합시다. 내가 행복한 선까지만 열심히 합시다. 부담 갖지 말고. 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처음에 눕방으로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되게 일어날 힘도 없어서 되게 우울한 영상 있잖아요. 그런 거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일어나서 앉아서 작은 방에 와서 이거 보세요. 제가 한 거 아니고 남편이 한 거거든요. 이런 거 치워야 되는데 청소를 하세요, 여러분. 우울할 때는 집 청소를 해야 됩니다. 집의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라고 했어요. 뭐 어쨌든 자살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어쨌든 죽을 것 같아 이러면 쉬어라. 왜냐면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지금 많이 힘든 분야죠. 힘든 분야고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지인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지켜봤고 친구 스스로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제 교사 친구도 가끔씩 이제 불안해지는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병원에 꼭 가보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정책을 어찌저찌 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분야는 다르지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다들 힘들면 쉬고 지금 우리나라에 다 싹 바꿔야 돼. 마탱이 갔어. 나만 이상한 거 아니고 당신만 이상한 게 아니니까 힘을 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두서가 없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일주일 동안 힘을 내서 회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필요한 건 그냥 너를 이해해. 그게 다였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오늘 쉬는 걸 확정하고 나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또 일이 너무 힘들지만 않은 거야. 재밌는 거야. 재밌으니까 4년 동안 했겠지. 그래서 빨리 쉬고 돌아와서 이거 내가 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쉰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민폐될 것 같고 사람들이 나 욕할 것 같고 무책임한 사람이라 할 것 같고 남아있는 팀원들, 남아있는 후임들 나를 원망할 것 같고 그 일이 잘 안 돌아갈 것 같고 안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막 그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가 쉬고 와 라고 하면은 에? 그런 소가리 쑥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할 때 일이 풀려요. 특히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하는 상황에는 막 내가 이상하게 감추려고 하면은 그게 더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공황 선배 정신과 선배이자 30대 번아웃이 온 선배의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힘듦과 번아웃을 얘기하는데 너무 부정적이지 않고도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찍어봤습니다. 편집이 재밌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의 엔딩은 짜잔! 유명한 향초 브랜드라고 하던데 집들이 선물로 받았는데 브랜드 이름 생각 안 나고 금메달이어서 여기 컴퓨터 방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피파를 해요. 그래서 금메달 따라고 여기 옆에 놔줬어요. 메달 따는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트로피 준비해야 되는 업무도 있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번아웃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는 당신 위너. 오늘의 썸네일 제목은 번아웃이라고 쓰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썸네일 꾸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